고1 화학과학 3단원 중화반응 아시죠? 뭐 누가 뭐래도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나온다면 거기에서 킬러로 나올 만한 단원이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산화반응 반응에서 금속의 반응성 이랑 오늘 하게 될 산염기 중화반응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중화반응 문제는 되게 어렵지만 내가 오늘 알려줄 이온표라고 하는 걸 그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 그래서 표를 그리는 게 어려울 거거든. 그래서 표 그리는 연습 많이 할 거니까 쭉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케이스를 3개로 분류해서 1가산에 1가 염기 넣는 경우 1가에 1가, 두 번째 케이스는 2가에 1가를 넣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1가에 2가를 넣는 경우, 이렇게 할 거고 그래프 6개 그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1가에 1가 할 때는 이온표 그리는 것까지 할 거니까 표 하나 크게 그릴 거고 그래프 6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다라고 나오면 염산을 먼저 쓰고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쓸 거고, 염산 20ml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을 5ml씩 넣는다 라고 하면 안 넣었을 때, 근데 염산은 계속 20ml로 고정이고 5ml만 들어갔을 때, 20ml로 고정이 돼 있는데 5ml 더 들어가서 10ml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분석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부피관계식을 쭉 쓸 거야. 지금 상황은 염산 수용액이니까 이 안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겠지. 여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이렇게 찔끔찔끔 넣는 거야. 이 안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을 거. 얘네가 들어오는 상황. 근데 염산은 처음에 20ml가 있었다 이렇게 출제자가 알려준 거고, NaOH는 5ml씩 들어오는데 내가 분석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에 따라 안 들어왔을 때 5ml 들어왔을 때 10ml 들어왔을 때 15ml 들어왔을 때 뭐 20ml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갈 거라는 거. 오케이? 부피를 쓸 거고요. 그러면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땐 H 플러스 입장에서는 NaOH에 들어오는 OH 마이너스를 쳐다보고 Cl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Na 플러스를 쳐다볼 건데, HCl과 NaOH가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만나면 무조건 반응을 해서 물이 된다. 그러니까 산에는 H가 들어있고 염기에는 OH가 들어있으니까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무조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고, 이런 걸 산염기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반응식에서도 H2O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Cl-랑 Na+는 만약에 결합을 한다면 우리가 화학식 NaCl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NaCl은 기본적으로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서 Na+랑 Cl-로 존재하니까 Na+랑 Cl-가 만나면 반응을 할까 안 할까? NA랑 CL은 결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면 쪼개져. 그럼 쪼개진 상태로 만난 애들은 붙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수용액 내에서 여전히 Na+랑 Cl-로 존재한다는 거.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Na+랑 Cl-는 실제 반응하지 않는 이런 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식
입장에서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얘네는 수용액 상태로 표시를 해줄 거야. 여전히 물에 녹아있는. 됐죠? H랑 OH는 만나면 물이 되는 거고 NA랑 CL은 구경꾼 이온으로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과정에서 열도 나와.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은 산과 염기를 섞어주면 이 수용액이 뜨끈뜨끈해진다는 거. 산염기 중화반응 과정에서 중화열이 나오니까 인 거고요. H 플러스가 있는 곳에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를 계속해서 잡아먹는 역할로 들어갈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H 플러스가 남아있지 않으면 OH 마이너스가 쌓이기 시작할 거야. 그랬을 때 H랑 OH가 모두 다 반응하는 곳. 화학 반응에선 이걸 뭐라고 해? 이 지점을 반응 완결점, 당량점이라고 하고요.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이라고 해. 모든 H 플러스랑 모든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되고 H랑 OH가 존재하지 않는 액성이 중성이 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 수용액 봐봐. 염산이 20ml가 있었어. 이걸 완전히 중화치기 위해서는 NaOH가 몇 ml 들어와야 될까? 염산 20ml를 죽이고 싶어. 그럼 NaOH, 염기는 몇 ml 들어가야 돼? 20ml.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이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가 중화점일 수도 있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부피 관계만 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고려해야 될까? 염산, 산은 20ml나 있었는데 염기는 15ml만 들어와도 중화를 칠 수 있대. 얘가 더 뭐해서 그래? (20명이나) 있어. 20마리나 있어. 근데 15ml만 들어와도 중화 칠 수 있대. 다 죽일 수가 있대. 농도가 더 진했던 거지. 그래서 부피랑 농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부피비가 4대 3이면 농도비는 몇 대 몇이었던 걸까? 3대 4였던 거지. 그래서 대가리를 농도 자리로 내가 농도가 판단이 되면 이렇게 써줄 거야. 염산의 농도가 3이라고 했을 때 수산화 나트륨은 4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돼? 산이 20ml나 있지만 염기는 15ml만 들어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건 염기가 농도가 더 진해서 그랬던 거고 부피비 4대 3이 중화점인 이유는 농도가 3대 4라서 그렇다. 근데 이제 화원에서 농도는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개수로 정의가 돼. 그래서 얘는 식을 변형하면 용액의 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건 받아들여야 돼. 몰농도의 관점이에요. 부피분의 몰수. 근데 그건 화원에서 배우니까 수용액의 농도에다가 수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고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이 몇 밀이 있는지 곱하기 걔의 농도가 몇인지 소금물의 농도에다 소금물의 부피를 곱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 알갱이가 몇 개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농도랑 부피가 나오면 곱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염산은 농도가 3짜리에 부피가 20이니까 곱하면 몇이야? 60. 농도가 3인 염산 20ml 속에는 HCl이 60개 들어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HCl은 물에 녹으면 뭘로 쪼개져?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고요. HCl이 60개가 있었어. 그럼 얘가 모두 다 이온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H랑 Cl이 각각 몇 개씩 될까? 자,
남자 여자 커플이 10커플이 있어. 다 헤어졌어. 그럼 남자 5명에 여자 5명이니? 아니죠. 10명씩이죠. 그 뜻이야. HCl 60개가 다 쪼개지면 H 플러스 60개랑 Cl 마이너스 60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 내에서는 산과 염기는 모두 다 이온화됨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 HCl이 60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농도랑 부피의 곱으로부터 구했는데 그 60개는 모두 다 쪼개져서 H랑 Cl로 60개씩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음. 그랬을 때 이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를 부피 옆에 써줄 건데 HCl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화학식의 왼쪽에 있는 건 왼쪽의 개수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그 개수를 써줄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20해서 60이니까 H 플러스도 60개, Cl 마이너스도 60개 있었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 난 이거를 20마레터에 60, 60 이렇게 얘기해. 그럼 NaOH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니까 왼쪽으로 쪼개지는 건 왼쪽에, 오른쪽으로 쪼개지는 건 오른쪽에 그 개수를 써서 왼쪽은 Na 거, 오른쪽은 OH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NaOH가 안 들어왔으니까 개수는 몇몇이야? 00이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2번 용액 보면 20ml에 60, 60이니까 얘도 20ml에 60, 60 되고 20ml에 60, 60 되고 20ml에 60, 60 되고 20ml에 60, 6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염기의 경우에는 2번에 농도 4짜리가 5ml 있으니까 개수로 몇 개야? 20개죠. 근데 NaOH가 20개 있으면 모두 다 쪼개졌을 때 NA랑 OH 각각 몇 개씩 되는 거야? 20, 2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농도 4짜리에 10ml니까 40개, 40, 40 써도 되고요. 아니면 부피 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 5ml에 20, 20이면 10ml에 40, 40 15ml에 60, 60 20ml에는 80, 80 이렇게 되겠다. 부피 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이온표를 작성한 거야. 모든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나와 있으면 표로 그릴 거고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다. 염산 먼저 쓰고 수산화나트륨. 처음에 몇 미리 있었는지 몇 미리씩 들어오는지 표적 써주고 대가리에 농도 자리 쓰고 개수 판단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고전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수,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 그리고 아까 산염기근은 만나면 물을 만든다 했으니까 생성되는 물 분자수를 물어봐요. 그것들을 나는 저렇게 표현을 할 거야. 전체 이온수는 N토탈, 양이온수는 N양, 음이온수는 N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는 만을 다짜 써가지고 N다,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N물. 이렇게. 이건 제 표현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1번에 전체 이온은 몇 개일까? H 플러스 60개에 Cl 마이너스 60개에 Na 플러스 0개에 OH 마이너스 0개니까 만나면 몇 개야? 120개죠. 전체 양이온은 Na 플러스는 없고 H 플러스만 60개 있고요. 음이온은 Cl 마이너스만 60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H랑 Cl이 같은 개수로 60개고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H는 60개나 있지만 OH가 없으니까 0개입니다. 물 안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2번 용액 보면 봐봐. 전체 이온이 120개가 있었어. H랑 Cl 합쳐서 120개. 근데 여기에다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40개 들어왔어. 120개가 있는 곳에 40개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이온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 120개에 40개가 들어왔으니까
160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20개가 맞습니다. 그 이유, 첨가한 OH-는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H 플러스랑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다 죽고 H 플러스는 20개만 반응해서 40개가 남고 물이 20개 생성되는 거야.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는 H 플러스 40개, Cl 마이너스 60개, Na 플러스 20개, OH 마이너스 0개니까 다 더하면 120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전체 양이온수는 반응하고 남은 H 플러스 40개에 첨가한 Na 플러스 20개니까 60개가 될 거고, 음이온수는 Cl 마이너스 60개에 OH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60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Cl 마이너스로 60개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물리량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제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3번 똑같이 120개가 있는 곳에 80개가 들어오니까 200개다. 이게 아니라 첨가한 OH-는 H 플러스랑 반응하면서 40개가 반응해서 물 40개 만들고 H 플러스는 20개가 남겠죠. 생성된 물 분자 수는 40개.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 20 더하기 60 더하기 40 더하기 0 해가지고 120 해주면 되고요. 전체 양이온수 H 20개에 Na 40개니까 60개. Cl-만 60개 있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여전히 Cl-로 60개이다. 다음 4번 좀 빨리 할게요. 여기가 중화점이 맞지? H 플러스랑 OH-가 똔똔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어. 액성이 중성이 됐고 물은 60개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 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0에서 120개고 Na 플러스만 60개, Cl 마이너스만 60개, Na랑 Cl이 같은 개수로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60개다. 마지막 5번 상황은 H보다 OH가 과량으로 들어갔으니까 액성이 염기성이고, 이번에는 H 플러스가 모두 죽는데 OH 마이너스는 60개만 남으면서 20개가 남겠죠. 또 물은 60개가 똑같이 나오는데 액성이 염기성이 됐다. 전체 이온수는 0 더하기 60 더하기 80 더하기 20 해서 160으로 바뀔 거고요. 양이온수는 Na 플러스 80개, 음이온수는 Cl-60에 OH-20이니까 더하면 80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Na 플러스로 80개이다 라고 하는 것. 됐어? 이 물리량을 문제 풀 때마다 다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표만 그리시면 돼요. 이 숫자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양이온수가 됐건 음이온수가 됐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됐건 항상 똑같고요. 얘네들을 단순히 2배 치면 그냥 전체 이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떤 이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전체 이온수를 해석해 나갈 거고, 문제에서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를 물어보면 전체 이온수를 구하고 절반 칠 거고, 문제에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나와 있어. 그러면 2배 쳐서 전체 이온수로 바꿔놓고 시작할 거야. 항상 우리가 다룰 건 전체 이온수라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의 관계식을 봤을 때 뭐를 뽑을 수 있냐면 1번부터 3번은 액성이 뭔 성이야? 액성이 산성이죠. 그랬을 때 전체 이온수는 처음 존재하던 산의 이온수 그 자체야. 액성이 산성이면. 예를 들어 1번은 산성이니까 산의 이온수 60 더하기 60 해서 120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2번도 액성이 산성인데 반응을 쳐서 40 더하기 60 더하기 20 더하기 0, 120 해도 되지만 액성이 산성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산의 이온수 120. 액성이 산성이니까 그냥 처음에 있었던 산의 이온수 120 이렇게 된다는 거야.
5번은 액성이 뭔 성이야? 염기성이야. 5번.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누가 결정짓는 거야? 산성일 땐 산이 결정짓고 염기성일 땐 염기가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이 160개를 0 더하기 60 더하기 80 더하기 20으로 할 필요 없이 염기의 이온수 160개 이렇게 읽어줘도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액성을 결정짓는 다수 H랑 OH 중에 더 많은 것, 그 다수가 결정한다 해서 이온수는 다수가 결정짓는 법칙, 이걸 이다 법칙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결국 문제에 이온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모두 다 이온 법칙으로 풀면 돼. 이다 법칙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는 이따가 할 거고, 이온수랑 관련돼 있는 건 이다 법칙입니다. 다수가 결정짓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 독특한 성질은 중화점, 액성이 중성일 때는 산의 이온수를 읽어줘도 되고 염기의 이온수를 읽어줘도 돼요. 그 말은 액성이 중성일 땐 산으로 놓고 풀든 염기로 놓고 풀든 다 풀린다는 거. 어쨌든 이온수는 다수가 결정짓는다. 이다 법칙 하나 했고, 그 다음 생성된 물 분자수는 많은 애가 결정해? 적은 애가 결정해? 적은 애가 결정하죠. 남자가 100명이 있어. 근데 여자는 1명이야. 몇 커플 나와? 한 커플. 전체 반응의 규모는 더 적은 애가 결정하거든. 그래서 1번은 H가 60개에 OH가 0개니까 0개 나온 거고, H는 60개 있었지만 OH가 20개밖에 없으면 물 20개밖에 안 나오고, 결국 물은 적은 애가 결정지으니까 이거는 물수 법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화 반응 파트에서 문제로 내면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온수 아니면 생성된 물 분자수인데, 이온수는 이다 법칙, 물의 양은 물수 법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수 법칙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뭔지 이따 할 거고요. 이온수 관련된 건 이다 법칙, 물이랑 관련된 건 물수 법칙. 이온수는 다수, 물의 양은 적은 애, 소수가 결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문제 풀면서 체화가 될 거예요. 조금 조심할 건 이런 거.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를 단순히 2배 치면 전체 이온수가 되는 건 only 일가산염기에서만 가능해요. 이가가 있는 케이스에선 조금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 정리할 거고, 일가산염기에서만 적용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일가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한 70% 이상의 문제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1가에 1가를 넣는 경우. 이때 해당하는 그래프 2개 그린다고 했어.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변화 그래프랑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전체 이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NaOH를 넣고 해도 안 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게 쭉 가다가 중화점 찍고 그 뒤로 증가하게 돼요. 일정하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3번 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전체 이온수 변화는 누구를 첨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넣는 건 NaOH야. 이때 첨가한 OH-는 넣자마자 쌓이는 게 아니라 넣으면 H+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해.
근데 얘랑 같이 들어가는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고 넣는 족족 쌓여. 그래서 감소 요인도 있고 증가 요인도 있는데 이 새끼는 1가기 때문에 H 플러스의 감소량과 Na 플러스의 증가량이 같을 수밖에 없어서 일정이야. 근데 이 뒤로는 첨가하는 OH 마이너스도 더 이상 죽일 H가 없으니까 쌓이고 같이 들어가는 Na 플러스도 같은 개수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뒤로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변곡점이 의미하는 게 중화점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항상 이상하게 생긴 지점이 있으면 그냥 중화점이에요. 다음 첨가한 NaOH 부피에 따른 각각의 이온수 그래프. 자, Cl-는 처음에 있었다에서 시작하고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를 넣든 말든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 얘랑 같은 개수 있었던 H 플러스 1가니까 근데 얘는 넣는 족족 감소하겠죠. 그때까지 첨가한 NaOH 부피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H 플러스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첨가하는 족족 Na 플러스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얘랑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OH 마이너스는 넣어도 H 플러스랑 반응하면서 안 보이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이렇게 떠오르겠지. 이게 OH 마이너스의 그래프 개형이야. 그랬을 때 찾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봐. Vmil가 됐을 때 Na 플러스는 어디까지 증가해 있을까? Vmil이라고 하는 건 중화점이야. 그 말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진 곳 얘기야. 근데 H 플러스랑 같은 개수로 Cl 마이너스가 있었고 OH 마이너스랑 같은 개수로 Na 플러스가 첨가가 되니까 요 둘이 같은 지점이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얘네 둘도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증가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찍히겠지. Cl이랑 Na가 같은 개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OH 마이너스는 쭉 증가하긴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첨가한 부피가 2V라면 OH 마이너스는 Vmil은 얘를 없애는 데 사용이 됐고 그 다음 Vmil일 때는 그만큼 늘어나는 역할일 거니까 이 지점까지 Cl-랑 같아진 순간까지 증가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면 이런 거야. 자, Cl-랑 Na 플러스가 개수의 상대값으로 봤을 때 3대 2인 지점이 있어. 녹색이랑 파란색이 3대 2인 지점. 여기 어디가 될까요? 3대 2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 첨가한 NaOH는 몇 V일까? 그리고 그때 존재하는 알자 이온. 알자 이온 뭐가 있어야 돼? Cl-가 Na 플러스보다 많다는 건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은 곳이라는 거니까 여전히 H 플러스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이 H 플러스는 개수의 상대값이 몇이 될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의 흐름을 잘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 정리될 거거든. 이 문제 상황에는 Cl-가 처음에 몇 개 있었는지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 그니까 내가 꼴리는 숫자 아무거나 하면 돼. CL- 몇 개 있다고 해볼까? 처음에 몇 개 있었다고 해볼까? 3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상대값으로 3이지만 찐값으로 3개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NA 플러스가 몇 개 들어온 지점이야? 2개 들어온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 NaOH는 V미리를 넣으면 넣을수록 몇 개씩 들어오는 애야. 내가 여기를 3으로 잡았거든. 근데 얘는 V미리를 넣고 보니까 중화가 됐어. 그 말은 V미리랑 NA랑 OH가 3개씩 들어오는 애인 거지. 근데 나는 지금 3개가 아니라 몇 개인 곳을 찾아야 돼? NA 플러스가 2개 들어온 그 지점을 찾아야 돼. 몇 배니? 3분의 2배니까 부피로도 몇 배야? 3분의 2배에서 3분의 2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3분의 2V라는 거야. 3분의 2V라는 거.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3대2로 물어보지 않고 5대1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역으로 NA가 더 많아져서 3대2가 된 지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흐름으로 찾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상황에 H 플러스가 몇 개 남냐라고 했을 때 NA 플러스가 2개 나왔으면 OH 마이너스도 2개 나왔을 거야. 그럼 H 플러스 몇 개 남아있을까? 1개 남아있겠죠. CL 마이너스가 3개면 H 플러스는 처음에 3개 있었겠지만 NA랑 같은 개수 들어오는 OH랑 반응하고 하나가 남을 거라는 거. 내가 처음에 상대값 3을 찐값으로 잡았으니까 내가 잡은 찐값, 이게 곧 상대값이 되면서 이 자리는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가장 어려운 단원 개념을 한 거고요.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당연히 처음에 좀 잘 안 풀릴 거고, 그래서 뒤에 문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지운다이? 지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필기 잘 하시면 돼요. 됐다. 2가지 케이스 더. 이가 수용에게 1가를 첨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황산 수용에게 수산화나트륨을 넣는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나는 황산을 먼저 쓰고 수산화나트륨을 써주겠지. 그랬을 때 개수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따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프 2개 먼저 그려보자. 첨가한 NaOH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변화 그래프랑 각각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 일단 각각부터 할게요. 전체는 별로 안 어려워서. 사실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렸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 필기 대회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전체부터 할까? 전체 이온수도 일정하다 증가해요. 그 이유,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전체 이온수 변화는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때 첨가하는 건 NaOH의 1가야. 그래서 중화점까지는 내가 첨가하는 OH-는 H 플러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같은 개수 들어가는 Na+는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둘은 1가니까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내가 첨가하는 OH-도 증가하는 요인으로 그대로 쌓이고, 같이 들어가는 Na+도 증가할 거니까 일정하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각각의 이온수가 중요한데, 황산은 이가산이야.
일반적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산과 염기는 모두 다 이온화됨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서 얘가 모두 다 쪼개지면 H 플러스가 2개 나오고 SO4 2-가 하나 나와. 이건 지난주에 산염기 이온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면서 했을 거야. 맞아? 맞죠. 얘는 어떻게 쪼개질까? 내가 황산 N개를 넣어놨어. 그럼 이건 다 쪼개져야 돼. 0개가 돼야 돼. 그럼 H 플러스 몇 개가 될까? 2N개가 되겠죠. SO4는 N개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그래서 초기 조건에 H랑 SO4는 2대1의 개수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존재하는 황산을 내가 N개라고 해볼게. 근데 산의 음이온이나 염기의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하지 않고 같은 개수 이렇게 쭉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2배 많은 2N개로 존재하는 애가 H 플러스일 거고 얘는 있었다에서 시작하는데 넣는 족족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이게 H의 그래프예요. 처음에 없었다에서 시작하는 Na 플러스는 넣는 족족 증가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중화점까지 첨가한 NaOH를 V밀이라고 하면 V밀에서 Na 플러스는 몇 개까지 증가할까? 2N개까지예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H랑 OH가 같아진 곳이고 H 플러스가 2N개 있었으면 OH 마이너스도 2N개 들어가야 돼. 이게 V밀이 기준이야. 근데 같은 개수 첨가하는 Na 플러스는 1가니까 이 새끼도 2N개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N개까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일자로 쭉 가겠죠. 그 뒤에 없었다에서 시작해서 중화점까지는 안 보이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떠오르는 게 OH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2배 중화점 2V일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 2N까지 올라가겠죠. 처음에 V미리까지는 2N개의 H를 없애는 데 작용을 했다면 그 다음 V미리까지는 2N개만큼 그냥 단순히 쌓일 거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OH의 개. 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이런 거 하나 볼까? 아니야. 저긴 너무 쉬우니까 여기로 해봅시다. 여기 어딘가. 이 지점은 내가 뭘 찍어 놓은 거냐면 SO4 2-랑 OH-의 개수가 상대값으로 2대1인 곳이야. 이 지점까지 첨가한 NaOH의 부피는 몇 V이면서 그때까지 첨가된 Na 플러스도 있을 건데 얘는 상대값으로 몇이 될까? 라고 하는 거. 뭐 여기에 기억, 여기에 니은 해놓고 기억분의 니은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뭐 쉽진 않겠지만 아까 상황에서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상대값을 내 마음대로 찐값화했는데 지금 문제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SO4 몇 개 있어? N개 있죠. 그러면 N개일 때가 상대값으로 2니까 상대값으로 1인 OH-는 몇 개인 지점을 봐야 돼? 2분의 N, 0.5N개인 지점을 찾으라는 거지.
근데 OH-는 R자 이온이니까 반응하고 남은 게 0.5N인 곳이야. 그럼 OH-는 결론적으로 몇 개 들어갔어야 될까? 오케이. SO4가 N개 있었으면 H 플러스가 2N개 있었던 거고 OH-는 이 새끼 죽이고 0.5가 남은 거니까 결국 OH-가 2.5N개 첨가된 그 상황을 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중화점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NaOH는 지금 Vml당 OH가 2개씩 들어가. 근데 나는 지금 2개가 아니라 2.5N개 들어간 곳을 찾고 싶은 거야. 몇 배야? 0.5를 기준으로 4배, 5배니까 4분의 5배죠. 맞아? 그럼 V로도 4분의 5배일 거니까 따라서 저 지점은 4분의 5V인 거야. 여기가 4분의 5V라는 거야. 그래야 2대 1이 딱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럼 Na 플러스는 찐값으로 몇 개 있을까? 2.5N개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상대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N개일 때 2개고 0.5N일 때 1개야. 그럼 2.5N일 땐 상대값으로 몇이라고 해주면 될까? 5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 이 앞에 N 앞에 붙은 숫자 2배 치면 상대값, 2배 치면 상대값이니까 2배 치면 상대값이구나 해도 되고 찐값으로 1대 5면 상대값으로도 1대 5니까 5 이렇게 박아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킬러 단원이라고 존나 어렵다고 했잖아. 이런 게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지금 좀 많이 버겁고 그게 정상이고 이 내용이 이해가 쭉쭉 되면서 뭔가 할만한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잘 할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1가에 2가를 첨가하는 케이스. 여기서도 그래프를 2개 그릴 거야. (1가) (2가니까) 뭐를 넣죠? 뭐 염산에다가 2가에 CaOH2 수산화 칼슘 같은 걸 넣었다라고 해볼게. 그럼 첨가한 수산화 칼슘의 부피에 따른 각각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계속했던 대로 첨가한 CaOH2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2개 그리겠죠. 전체 이온수 그래프부터 합시다. 얘는 독특하게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근데 이 기울기의 크기 비가 1대 3이야. 그래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중화점까지는 내가 넣어준 OH-는 H+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얘랑 같이 들어가는 Ca2+ 2가니까요 는 넣는 족족 쌓이면서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2가 염기기 때문에 OH가 2개 들어갈 때 CA는 하나만 들어가니까 같은 말 H+가 2개 감소할 때 CA는 하나씩만 늘어나서 1씩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뒤로는 중화점 이후부터는 내가 첨가하는 OH-도 그대로 쌓이고 CA2+도 그대로 쌓이는데 OH가 2개 들어갈 때 CA는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번에 3개씩 증가야. 그래서 중화점 이후로는 반드시 기울기의 크기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상대값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이니까 1대 3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얘는 좀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하냐면 최상 난이도 문제 풀 때. 전국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 통합과학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근데 간혹 미친 학교 선생님이 낼 수도 있는 극상위권, 최상위권, 그러니까 전교 1등을 위한 그 문제. 그것만을 위한 개념이에요. 그때가 아니면 이거 쓸 일이 없어. 근데 그 문제를 나는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을 한다 할지 수능으로 화학을 본다면 이 정도 내용까지 첨가가 돼 있으면 수능화학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존나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모르셔도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니까 일단 필긴 해놓은 거고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각각의 이온수 변화 그래프, 사실 이게 중요해. 통합과학에서는 표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됩니다. 처음에 1가니까 Cl-는 있었다에서 시작해서 계속 있겠죠. 구경꾼 이온이 1가니까 같은 개수 있었던 H+가 넣는 족족 감소하겠지? 훅 감소할 겁니다. 이게 H+고 그때까지 첨가한 수산화칼슘의 부피를 V 써볼게요. 처음에 없었다에서 시작해서 넣는 족족 바로 쌓이는 CA2+는 없었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할 건데 중화점 Vmill일 때는 어디까지 첨가가 돼 있을까? CL의 반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딱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 이유는 안 해도 될까? 뭘 안 해도 돼? 해야지. 예를 들어 Cl-가 N개 있었어. 그럼 H+도 N개 있었을 거야. 그럼 이걸 죽이기 위한 OH-도 N개 들어가야 되는데 수산화칼슘은 이가 염기로서 모두 다 이온화됨을 가정하면 수용액 내에 칼슘 이가 양이온과 2배의 OH-가 돼요. 그러면 OH-가 N개 들어갔을 때 CA2+는 그거의 절반씩 들어가니까 0.5N이 될 수밖에 없고 Cl-가 N개 있었으니까 칼슘은 그거의 절반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절반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없었다에서 시작해서 중화점까지는 계속 안 보이다가 이 뒤로 떠오르는 OH-가 있을 건데 얘는 2배 당량점 2V 첨가가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Cl 개수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왜? 처음 Vmill까지는 이만큼 있었던 H+를 죽일 수 있는 만큼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Vmill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 뭐냐면 H+의 감소 그래프의 기울기랑 OH-의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는 크기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H랑 여기에서 OH, 여기서 H랑 여기에서 OH, 여기서 H랑 여기에서 OH의 기울기의 크기는 항상 같아. 그 이유가 H+의 감소도 OH 때문이고 OH의 증가도 OH 때문이야. H의 감소든 OH의 증가든 다 OH를 넣어서 그런 거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같이 들어가는 구경꾼 이온인 이 파란색, 이거는 얘랑
같을 이유가 없어요. 쟤는 뭐가 결정하냐면 1가를 넣는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겠지만 1가를 넣는 경우에는 얘네 둘이 같겠지만 2가를 넣는 경우에는 OH가 2개 들어가면 CA는 하나만 들어가니까 이 기울기의 크기는 가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기울기의 크기가 지금 1대 2가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뭐 물어볼 수 있을까? 요 지점 같은 거 하나 물어볼 수 있겠지. 야, 여기까지 들어간 수산화칼슘은 몇 부야? 이렇게. 개수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내 꼴리는 숫자 아무거나 쓰면 돼. 근데 요 지점이라고 하는 건 뭘까? H 플러스랑 CA2 플러스가 같은 개수 존재하는 곳이죠. 그치? H 플러스 처음에 몇 개 있었다고 해볼까? 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처음에 몇 개 있었다고 해볼까? 아무거나 얘기해줘. 4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H 플러스가 4개 있는 곳인데 그것과 같은 개수 들어가는 다시 칼슘 이온이니까 그럼 나는 칼슘이 4개 들어간 곳을 찾으면 되겠다. 이런 말 돼, 안 돼? 야, 안 되는 거야. 내가 H를 처음에 4개로 잡았어. 잘 봐. 그리고 나서 저것과 같은 개수가 되기 위한 칼슘은 4개라고 한다는 건 칼슘이 쭉쭉쭉쭉쭉쭉 떠가지고 여기인 지점이 4개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2V 이거 찾고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H 플러스 알자이온이라서 그래요. 4개 있었지만 감소하는 애잖아. 그 감소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같은 개수 들어간 곳이 아니라 칼슘 이온이 K개 들어갔다고 해봐. 그럼 H 플러스는 몇 개 줄어들었을까? 2K개 줄어들었겠죠. 2가니까 OH가 2배 들어가면서 H를 죽였을 거야. 이게 뭐 한 지점이야? 같은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럼 적당히 넘겨주면 3K가 4가 되니까 따라서 K가 3분의 4인 곳이고요. 나는 결국 칼슘이 3분의 4개 들어간 곳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CaOH2는 내가 V밀이 첨가하면 몇 개씩 들어가니? V밀이가 중화점이니까 H 플러스 4개를 죽이기 위해서 CA2 플러스는 2개 들어가고 OH 마이너스는 4개 들어갔겠죠. 따라서 칼슘의 입장에서 보면 수산화칼슘은 지금 V밀이당 2개씩 나오는 애야. 근데 나는 3분의 4K개까지 들어간 곳을 찾아야 돼. 2개가 아니라 3분의 4개인 곳을 봐야 돼. 몇 배야? 몇 배? 3분의 2배죠. 따라서 부피도 3분의 2배 해주면 3분의 2V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V라는 거구나. 2V. 중화 반응이 왜 어려운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고요. 1가만 있을 때는 사실 곤란한 상황이 없는데 2가가 있을 때는 계산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경꾼 이온수로 비교를 하는 케이스에서는 구경꾼 이온을 비교하면 넣는 족족 있는 거니까 비교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알자 이온이 들어가는 순간 이 변화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알자 이온이 들어갈 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모든 특이점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판단할 거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자. 마지막에 했던 1가에 2가를 넣는 케이스에서 염산 수용액에
수산화칼슘을 넣었을 때 첨가한 수산화칼슘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상대값이 다음과 같다. 이때 중화점은 어디고 뭐 분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앞에서 좀 훈련했던 첨가한 수산화칼슘의 부피에 따른 전체 이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첨가하는 애가 이가니까 전체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이가를 넣으면 감소하다 증가야.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 5mm, 10mm, 15mm, 20mm. 그럼 감소하다가 극소점 찍고 증가할 거니까 거기가 중화점일 건데 5mm일 때 전체 이온수는 16개, 10mm 들어갔을 땐 12개, 15mm 들어갔을 땐 16개야. 20mm 들어갔을 때는 28개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요렇게 찍힐 거거든. 한 요 정도로. 그쵸? 그리고 이 선을 연결해 보면 요렇게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지는 변곡점이 2개가 나와요. 그치? 요 앞은 5mm 넣었을 때 4개 감소하고 5mm 넣었을 때 4개 증가하고 5mm 넣었을 때 12개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서로 다른 게 3개가 찍혀. 그래서 찍었어. 그럼 중화점은 어딜까? 1번 변곡점일까? 2번 변곡점일까? 찍어. 이 사이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울기가 다른 3개의 반응식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울기는 2개일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이가를 첨가하면 감소하다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때 기울기의 크기 비는 1대 3이었어. 그러니까 실제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출제자가 알려준 정보는 당량점 전까지의 2개의 점이랑 중화점 이후의 2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준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실제 기울기가 맞지만 이 두 번째 거는 실제 기울기가 아닌 가상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화점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걸 애매하게 찍어 놓으니까 애매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진 것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내분을 통해 당량점,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 5mm 넣었을 때 4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그 뒤로는 5mm를 넣었을 때 12개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12라고 해볼게. 근데 10에서 15mm 갔을 땐 5mm 넣으면서 4개만 증가하니까 플러스 4의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는 8 차이고 플러스 4랑 플러스 12도 8 차이니까 1대1로 내분한 지점에서 평균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몇 번씩 진행된 거야? 몇 대 몇으로? 1대1로 진행이 된 거죠. 오케이? 5mm에서 15mm 들어갈 때까지 감소한 게 절반, 증가한 게 절반이야. 그래서 애매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10mm에서 절반 간 몇 mm가? 12.5mm가 중화점이었던 거고요. 여기까지는 감소한 게 맞아. 그러면 이 전까지는 5mm를 넣으면 4개 감소했으니까 2.5mm를 넣으면 몇 개 감소할까? 2개 감소했겠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상대값이 10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뒤로는 5mm를 넣으면 12개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2.5mm를 넣으면 몇 개가 증가할까? 6개가 증가하면서 16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중화점은 여기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이런 개형이 나오면 중간권은 가상의 기울기로서 기울기 내분을 하면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이런 반응과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중화점이죠. 이때 파란색의 가상의 기울기가 나온 이유는 이 절반까지는 핑크색의 기울기로 반응이 일어났고 이 절반까지는 녹색의 기울기로 이온이 쌓여서 저렇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친 문제인 거고요. 사실 지금 상황은 과정보 상태야.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많이 있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거를 지워. 처음에 이거 안 알려주고 요거 지워놔. 그럼 내가 저게 28이라는 걸 직접 알 수 있어야 돼. 봐. 16에서 12가 됐으니까 4개 감소했어. 그럼 모르긴 몰라도 중화점 이후로는 무조건 몇 개가 쌓여야 돼? 5mm랑? 12개가 쌓여야 돼. 1대3의 기울기의 크기를 가지니까. 그럼 4개가 감소했으면 무조건 12개가 뜨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4개만 증가했어. 4개 감소했으면 여전히 모두 다 중화점 전이었겠지만 증가했다는 건 일단 중화점을 뛰어넘긴 했다는 건데, 완전히 중화점 이후였다면, 여기가 중화점이었다면 여기부터 벌써 12개가 쌓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무조건 12개가 증가하면서 28이 됐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2로부터 플러스 4를 내분쳐서 구해주면 중화점을 찾는, 그래서 요거까지도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울기의 크기 B가 1대3인 걸 아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요, 표를 그릴 때 이가가 있는 케이스. 전체 연수만 하겠습니다. 이다 법칙을 활용하긴 할 건데 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온수 따지는 방법이야. 황산 10ml가 있는 곳에 NaOH를 10ml씩 넣었어. 그랬을 때 1, 2, 3 중에 중화점이 어디야? 빨리 얘기해줘. 몰라. 왜 몰라? 농도를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2번이 중화점이라고 해볼게. 그렇다면 농도가 몇 대 몇인 걸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부피비가 1대2인데 중화점이다. 얘를 2배 더 많이 넣어야 중화가 된다는 건 얘가 2배 연할 것 같아. 그러니까 농도가 2대1일 것 같아. 그쵸? 근데 황산은 이가산이야. 비거반 새끼야. 2배씩 쳐내서 이처럼 보였던 거야. 그럼 원래는 농도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네들의 농도가 똑같았다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농도랑 부피 나와 있으니까 그냥 뭐 해? 곱해. 그러면 얘부터 해볼게. 1 곱하기 10 하면 몇이야? 10. 1가니까 10m에 10, 10 이렇게 쓸 수 있죠. NA가 10개, OH가 10개. 10m에 20, 20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20ml에 20, 20. 30ml에는 30, 30이 될 거야. 황산은 어떻게 써줘야 될까? 농도 1 곱하기 10 하면 몇이야? 10. 근데 그건 황산이 10개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가니까 몇으로 쪼개져? 이가니까 20, 10으로 쪼개지는 거죠.
얘는 쪼개면 H가 2배로 나오면서 SO4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20개가 있었어. 농도랑 부피 곱했을 때. 아 미안, 10개가 있었어. 농도랑 부피 곱했을 때. 근데 얘가 다 쪼개져. 10개가 쪼개지면 구경꾼 이온은 그대로 10개가 나오긴 하는데 H는 그거에 2배씩 나오는 거니까 20개가 나오면서 H의 자리에는 20, SO4 2-의 자리에는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m에 20, 10, 10m에 20, 10, 10m에 20,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1번은 액성이 뭔 성이야? 네? H가 20개에 OH가 10개니까 액성 뭔 성? 산성. 2번은 중화점이니까 중성이겠죠. 3번은 H가 20개에 OH가 30개니까 염기성이야. 그랬을 때 출제자가 물어본 게 전체 이온수야. 전체 이온수랑 관련된 건 무슨 법칙이야? 이다 법칙이죠. 전체 이온수는 다수가 결정짓는다는 거야. 그럼 1번은 액성이 산성이니까 전체 이온수 몇 개라고 하면 될까? 30개라고 하면 되겠지. 2번은 액성이 중성이니까 몇 개라고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아까는 중성이면 산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 30. 염기로 놓고 풀어도 되고 뭘로 놓고 풀든 똑같이 나왔었는데 이가가 있을 때는 그 숫자가 달라져. 그래서 뭐로 보느냐가 중요해. 실제로는 40이 아니고 30이 맞습니다. 액성이 염기성일 때 전체 이온수는 몇 개일까? 60개라고 하고 싶어. 염기성이면 염기가 결정지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50개가 맞아요. 이렇게 개수가 빠다리가 나는 이유는 이가 때문이야? 1가 때문이야? 이가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새끼가 들어가서 이 상황이 이상해진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이가를 곤란이라고 해볼게. 곤란한 새끼. 농도를 따질 때는 비겁한 새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온수를 따질 때는 곤란한 새끼로 보면 자, 1번은 산성이야. 곤란이가 산인데 산성이래. 이 상황은 곤란이의 액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야. 그랬을 땐 곤란이의 이다 법칙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곤란한 애가 산이야. 근데 산성이야. 곤란이의 액성을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 산의 이온수 30개를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2번은 중성이야. 근데 이제 곤란이가 포함되어 있는 중성이야. 그랬을 때 반응을 쳐보면 H 플러스도 다 죽고 OH 마이너스도 다 죽으니까 실제 이온수는 30개가 맞아.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면 곤란이가 포함된 중성의 경우에는 곤란이의 이다 법칙을 써줘야 돼요. 곤란 중성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1가였다면 산으로 놓고 풀든 염기로 놓고 풀든 다 풀렸지만 곤란한 애, 이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가의 이온수를 읽어줘야 전체 이온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은 액성이 염기성이야. 곤란한 애가 산인데 액성이 염기성이래. 나는 이거를 곤란이의 반대 액성을 따른다라고 해. 곤란이의 반대 액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염기가 결정하는 건 맞아. 반대의 이다 법칙을 써주는 건 맞아. 근데 여기에서 곤란이의 구경꾼 이온수를 한번 빼줘야 돼. 그래서 곤란해지는 거거든. 자, H 플러스 다 죽고 OH 마이너스 20개 죽으면 10개가 남으면서 0 더하기 10 더하기 30 더하기 10 하면 50이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염기성이네. 그러면 염기 거를 읽어줘. 몇 개? 60개. 근데 거기에서 뭐 빼줘? 곤란이의 구경꾼 이온수 10 한번 빼주면 전체 이온수 50개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스킬적으로는 그렇고요. 엄밀하게는 곤란이의 구경꾼 이온수를 빼주는 게 아니라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수의 차이를 빼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그냥 이다 법칙을 해도 되는 게 반대편 애가 1가였다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적은 애가 1가야. 그러면 OH-가 감소시키긴 할 건데 그만큼 Na 플러스가 늘려줄 거고 이 둘이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 근데 3번의 경우에는 반대가 2가야. 그러면 이 20개가 감소를 시키는데 10개만 메꿔줄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차이가 발생해. 그래서 엄밀하게 이 차이를 빼주는 거야. 근데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수의 차이는 곧 구경꾼 이온수와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냥 스킬적으로 이렇게 하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상위권 애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모르겠으면 이과일 때는 제끼면서 생각해 라고 하긴 해요. 모르겠어? 그럼 지워. 그쵸? 근데 분명히 그렇게 풀면 한계가 생기거든. 그렇게 풀면은 아마도 전교 1등은 못 할 거예요. 1등급은 뭐 충분히 가능하고. 잘 생각해서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도전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전교 1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보시고요. 오케이, 개념 여기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923번.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을 때 온도 변화. 온도가 높아지다가 감소해.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 무슨 열이 나오니까? 중하열이 나오니까. 피크를 찍었대. 무슨 점일까? 중하점이야. 근데 이 뒤로는 다시 감소해. 왜 감소할까? 그냥 넣으니까요. 그래서 20도씨 산성 수용액이 있었어. 여기에다가 온도가 똑같은 20도씨 염기를 넣어. 그럼 몇 도씨여야 돼? 40도씨는 미친 거고 20도씨여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21도씨, 22도씨, 23도씨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화점이 딱 됐어. 그럼 이 안에는 H도 없고 OH도 없겠죠. 그러면 중화 반응은 하지 않고 25도씨가 됐다 해봐. 여기에다가 20도씨를 넣는 거니까 뜨거워진 수용액에 차가운 애를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20도씨를 향해 점근점근 다시 내려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감소하는 거고, 나가 중화점이니까 가는 액성이 뭐야? 염기를 덜 넣었으니까 산성, 다가 염기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의 액성은 산성이다 맞는 거고 염기가 덜 들어간 곳이니까 중화점보다. 2번 나는 중화점 맞고 3번 나에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 맞다. 그래서 스틸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기전도율이 0이 아니다. 써두시죠. 중화점은 H랑 OH가 다 뒤진 것뿐이지 구경꾼 이온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온이 전하나르게의 역할을 하면서 전기가 통해요. 금방 나올 거야. 4번 나 이후로는 물 분자는 생성되지 않는다. 맞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랑 똑같습니다. 5번 BTB를 떨구면인데 BTB는 산염기 지시약으로서 액성에 따른 색 변화가 있는 거고 색 변화 어떻게 돼? 그쵸. 노초파. 그래서 액성 물어보는 거야. 다는 액성이 뭐니까?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죠. 틀린 보기고. 6번 전체 이온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니? 1가를 넣으면 일정하다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가랑 나는 똑같을 건데 다는 증가했을 거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7번 가에다가 다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냐? 가는 산성이고 다는 염기성이니까 중화 반응 일어날 수 있다. 맞는 보기.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26번 좀 빠르게 해볼게요.
표와 같이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래. 농도도 같고 둘 다 1가야. 그럼 중화점은 어딜까? 다일 거고 온도가 가장 높다? 맞다. 가장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답 3번 이렇게 내주면 되죠. 그 다음 929번 합시다. 묽은 황산 10ml에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었다 이러면 난 어떻게 풀라고 연습을 시키냐면 황산에다가니까 H2SO4를 먼저 써. NaOH를 넣었다니까 NaOH를 나중에 써. 황산 10ml에다가니까 10을 써. NaOH 10을 넣었다니까 여기다가 10을 써. 근데 황산 안에 개수가 H가 2개, SO4가 하나니까 10ml에 2, 1이야. NaOH는 한 개씩 있으니까 10ml당 1, 1이야. 이게 표야. 그리고 나서 대가리의 농도까지 살려줘야 되는데 농도는 몇 대 몇일까? 산염기,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요. 써놔야 돼 이거.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로 판단이에요. 고1이 됐건 고2가 됐건 이거 애들 항상 따라하게 시키는 거거든.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입니다.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야. 그러니까 황산은 10ml당 몇 개 나오는 애로 해석해야 돼? H 플러스 2개 SO4 2 마이너스고 왼쪽으로 쪼개지는 건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지는 건 오른쪽에 썼잖아. 구경꾼은 이거잖아. 그니까 10ml당 1개 나오는 애로 해석을 해야 돼. NaOH는 10ml당 어디에 있는 1개 나오는 애야?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고 Na 플러스는 왼쪽에 OH 마이너스 오른쪽에 썼으니까 구경꾼 이온 이 새끼. 왼쪽에 있는 하나 나오는 애로 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10ml당 하나, 10ml당 하나니까 농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인 거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그리면 이온표가 완성된 거고 모든 중화반응은 이온표가 완성되면 다 풀려요. 기억, 다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라 얘기 나와 있는데 페놀프탈레인도 산염기 지시약으로서 색변화가 어떻게 돼? 빨이죠. 다의 액성을 체크해줘야 되는데 H가 2개, OH가 하나니까 H 하나 죽고 OH 다 죽으면서 H가 남는 산성이죠. 액성이 산성일 땐 무색이니까 기억 틀린 보기 이렇게 골라줘요. 그 다음 니은 다에다가 나 10ml를 더 넣으래. 그러면 황산은 그대로 10ml가 있을 거고요. 얘 10ml를 더 넣는 거니까 20ml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써놓은 지점 외에 또 다른 지점을 물어보면 표를 한 칸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10ml당 2, 1이니까 10ml당 2, 1인데 10ml당 1, 1이니까 20ml에 2, 2가 되겠지. 그러면 H는 0개, OH도 0개가 되면서 액성이 중성이 됩니다. 중성일 때 pH가 몇이라고 해? 7이라고 해주는 거죠. 니은 맞다. 통합과학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pH는 온도 의존성이라서 이게 25도씨일 때만 7이에요. 디귿 보기에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할 때 생성된 염이 뭐냐 나와 있는데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은 알자 이온으로서 반응하면 물이 되고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일반적으로는 결합을 하지 않지만 화학식 자체는 쓸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금속 양이온을 앞에 비금속 음이온을 뒤에 쓰죠. 그랬을 때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고 SO4는 합쳐서 2-야. 그럼 전하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트륨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한 거지.
이렇게 각각의 구경꾼 이온, 같은 말,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하고요. 염의 화학식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a2SO4라고 해야 돼서 디귿자 틀린 보기, 답 니은 이렇게 고르면 된다. 오케이? 공부해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치 공부할 분량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씨발 중화반응 마스터 이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시험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만 깨달아도 되긴 하는데. 자, 그리고 뭐 할까? 상난이도 문제 좀 풀까요? (949번) 풀겠습니다. 상난이도. 그림이 나와 있네. 문제를 봤을 때 중화 반응이네. 중화 반응은 무조건 표를 그리면 다 풀리니까 표를 그려야지. 표를 어떻게 그리죠? 뭐에다가 뭐를 넣는지를 보고 염산에니까 HCl을 먼저 써. 수산화 나트륨을 이니까 NaOH를 나중에 써. 그리고 내가 분석해야 되는 지점은 가나다 3개일 것 같아. 가나다를 써주면 돼. 염산 10ml에니까 10. 차례대로 10ml를 넣는다야. 그러면 간은 안 들어왔을 때니까 0. 염산은 10ml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근데 10ml가 들어가면 10이 될 거고 10ml가 들어가면 20이 되겠지. 그리고 개수를 써야 되는데 나가 중화점이니? 모릅니다. 중화점 몰라요 지금. 개수를 채워줄 때 가에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2개씩 있다니까 10ml당 22, 10ml당 22, 10ml당 22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가에 존재하는 이온수를 보니까 동그라미는 흰색 동그라미는 2개가 있었다가 계속 2개가 있어. 누굴까 이게? Cl-죠. 그쵸? 근데 색칠 세모는 있었다가 다 뒤졌어. 저 새끼가 누구였던 거야? H+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세모랑 색칠 안색칠 세모랑 색칠 네모가 들어왔는데 제기랄. 안색칠 세모가 뭘까? 분명히 이거 4개씩 들어온 거거든? 근데 네모는 4개 넣고 4개가 남은 Na+일 거고요. 안색칠 세모는 4개가 들어왔어야 색칠 세모 2개랑 반응하고 2개가 남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알자 이온인 OH- 인 거야. 결론적으로 NaOH는 20ml를 넣어야 4개씩 들어온 4,4인 거야. 그럼 20ml의 4,4니까 10ml의 2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직 표가 완성이 아니라 대가리의 농도까지 써줘야 되는데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어떻게 판단해?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 HCl은 10ml당 몇 개? 어디에 있는 2개야? 오른쪽에 있는 2개예요. NaOH는 10ml당 어디에 있는 2개야? 왼쪽에 있는 2개. 어쨌든 농도가 몇 대 몇이니? 1대 1인 거죠. 표 완성됐으니까 보기 분석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에 색칠한 것들은 모두 양이온이냐? H+에 Na+니까 양이온 맞고요. 니은 나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냐 물어봤는데 나는 H도 2개에 OH도 2개 들어갔으니까 다 죽어서 중성이 된 지점이네요. 그럼 중화 반응 안 일어나죠. 디귿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는 같다. 어때? 내가 찾아놓은 거였지. 오케이. 디귿 맞다. 답 기억 디귿의 4번으로. 기억 디귿의 4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을 땐 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 950번 상난이도 볼게요. 그림은 같은 부피의 질산과 쟤가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쓰겠지. HNO3 수산화 바륨을 BaOH2 이가 연기가 들어갔고 같은 부피라고 했는데 몇 밀리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밀리라고 해볼까? 뭐 V밀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10밀리라고 하셔도 되고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18밀리라고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V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생성된 물 분자와 남아있는 OH-의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생성된 물의 양은 누가 결정해? 무슨 법칙이야? 물소 법칙이죠. 물이 3개가 만들어졌다는 건 적은 애가 3개 있었다는 거야. 근데 OH가 남았네. 적은 건 누구였고? H였고 H가 3개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질산은 H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로 쪼개지니까 1가니까 NO3도 3개 들어갈 겁니다. 근데 OH는 3개는 물 만들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4개가 들어갔겠지. 근데 얘는 이제 2가니까 BA2 플러스는 몇 개 튀어나와 있을까? 2개 나와 있을 겁니다. 표가 그려졌는데 완성이 아니라 대가리에 농도까지 써줘야 돼.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죠. 같은 부피일 때 구경꾼 이온수가 3대 2니까 농도도 3대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번. 혼합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를 나타내라. 질산에는 6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수산화 바륨에도 6개가 들어있네요. 1대 1. 2번. 액성이 중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질산과 얘 부피를 쓰시오. 지금 여기에 H가 3개에 OH가 4개거든. 그래서 염기성이야. 중성을 맞추고 싶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방법은 많은데요. 봐봐. 농도만 보면 산과 염기의 농도가 3대 2야.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이면 돼? 2대 3이면 돼. 근데 얘는 이가야. 비겁한 새끼야. 2배씩 쳐 나오는 애야. 그럼 3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만 있으면 돼? 1.5만 있으면 되는 거죠. 2배씩 나와서 어차피 3이 될 거니까.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3? 이렇게. 혹은 액성이 지금 염기성이기 때문에 OH가 4개인 곳을 찾기 위해 똑같이 H가 4개인 걸 찾고 싶어. 그때의 부피는 뭐 V' 요 정도가 되겠죠. 부피 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 보면 V밀당 3, 3이야. 그럼 V'일 때 4, 4야. 개수가 3분의 4배니까 부피로도 3분의 4배가 될 거고 이게 3분의 4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H도 4개, OH도 4개니까 액성이 중성이 되는 게 맞고 그때까지 첨가한 부피는 3분의 4부의 부니까 4대 3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더 풀게요. 빠르게 풀게. 955번. 자,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화반응 문제고 표가 그려져 있고 1가만 있을 때 양이온수가 나와 있어. 양이온수가 됐건 음이온수가 됐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됐건 1가만 있을 때는 2배 치면 전체 이온수로 바뀌지. 그래서 2배 쳐서 전체 이온수로 바꿔. 10N 24N. 그리고 전체 이온수는 결국 이다 법칙 활용 문제야.
아, 나는 액성을 결정짓는 다수가 누구인지 보면 돼. 근데 여기에는 액성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귀류법으로 찾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가는 염산 20에 수산화나트륨 100이니까 염산이 5배 적어. 나는 염산이 오히려 많아.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잘 들어. 산은 더 넣고 염기는 덜 넣었어. 산은 더 넣고 염기는 덜 넣었으니까 나가 더 먼성이야. 더 산성이야. 그러면 덜 산성인 가가 산성이라면 나는 때려 죽여도 산성이어야 돼. 식산이야. 인정? 더 산성인 조건을 찾고 덜 산성인 게 산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산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이 전체 이온수 10개를 산이 결정했다는 거니까 20ml에 5야. 그럼 80ml에는 20이 되면서 전체 이온수가 40개야 되는데 모순이야. 아, 그니까 내가 처음에 잡은 가정 가가 산이라면 나는 무조건 산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얘가 염기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10N개를 산이 결정한 게 아니라 염기가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5 이렇게 쓰면 돼. OM. 그럼 나에서는 100ml에 5니까 40ml일 때는 2 이렇게 되겠죠. 부피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 그럼 만약 여기가 액성이 염기성이었다면 전체 이온수가 4개밖에 안 될 건데 24개라고 하는 건 반대 액성인 산성이라는 거였고 이 24개를 산이 결정해서 12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 거죠. 그럼 80ml에 10이니까 20ml에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H가 3개, OH가 5개니까 액성이 염기성이 되는 게 맞더라. 숫자를 썼으니까 농도를 판단해주면 되는데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 얘는 20ml에 3개 나오고요. 얘는 40ml에 2개 나옵니다. 20ml에 3개, 40ml에 2개. 20ml에 3개면 40ml에 6개니까 40ml에 6개, 40ml에 2개. 농도는 3대1. 표가 완성이 됐으니 보기 분석 들어가면 기억. 사용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에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음이온수 물어봤어. 그러면 20ml에 얘는 3개고 40ml에 2개니까 40ml에 6개면 6개랑 2개 3대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고요. 니은 가와 나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 나와 있는데 생성된 물 분자수는 물소 법칙이고 가는 H가 3개, OH 5개니까 물 3개 나올 거고요. H가 12개, OH가 2개니까 물 2개 나오겠죠. 그래서 3대2가 되는 게 맞다. 디귿 가에 존재하는 CL이랑 OH 개수 제껴. H 다 죽고 OH 2개가 남아. 그랬을 때 CL은 3개가 구경꾼 이온으로 있는 거고요. OH는 2개가 남으니까 3대2가 되는 게 맞더라. 답 니은 디귿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표를 그려야 되는데 그려져 있어서 숫자만 채우면 되고요. 채우는 과정에서 양이온수, 음이온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가 나와 있으면 1가일 때는 2배 치고 전체 이온수로 바꿀 수 있고 이다법칙 활용 문제인데 다수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액성을 모르는 거니까 귀류법으로 찾아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 오시고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음 주에 질문 받으면서 문제 풀이 더 하겠습니다.